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모리사와 아키우의 에밀리의 작은 부엌칼입니다. 저는 사실 일본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일본 책이나 영화,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면 왜 이렇게 내가 아는 일본과 다르게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살짝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워낙 기대 없이 작품을 접하게 되는 데서 오는 효과일까요? 이 소설 역시도 특별히 뭔가 기교가 있거나 긴장감이 있거나 그렇다고 구조가 세련되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또 어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그림같이 그려낼 수 있는지 그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표지도 보시면 평화로운 어촌의 평범한 풍경입니다. 일본 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어느 한 어촌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책의 표지에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의 한 작은 어촌입니다. 주인공은 에밀리이고요. 25살쯤 되는 여성으로 도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직장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는 떨어져 엄마와 오빠 이렇게 셋이서 살다가 오빠는 커서 미국에 가 있고 엄마는 자주 새로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에밀리에게 인사시키며 에밀리를 좀 불편하게 하지요. 덕분에 에밀리는 일찍 독립해 엄마와도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에서 나온 뒤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데다 실직으로 월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지만 어느 한 곳 맘 편히 지낼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내다 그나마 사이가 좋은 가족인 미국에 사는 오빠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오빠는 우울한 에밀리를 안타까워하며 바다 할아버지에게 가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고 그 말을 들은 에밀리는 기억 저편에 있는 바다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바다 할아버지네는 어릴 적 남매가 가끔 가서 놀았던 외할아버지 댁입니다. 외할머니는 에밀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그나마 외할아버지도 15년 전 이후로는 찾아뵌 적 없기 때문에 바다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퍼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할아버지네로 가게 된 에밀리. 도시에서 줄곧 생활했던 탓에 낯선 어촌의 풍경이 자연스러울 리 없지만 어릴 적 오빠와 뛰놀던 마당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하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15년 동안 연락 한번 드려본 적 없으면서 불쑥 찾아와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손녀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줍니다. 에밀리가 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에밀리에게 익숙한 솜씨로 저녁상을 맛있고 정성스럽게 차려줍니다. 메뉴는 쏨뱅이 회와 쏨뱅이 된장국. 낮에 에밀리와 함께 바닷가에서 직접 낚은 쏨뱅이지요. 에밀리는 그 맛에 감탄하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은 터라 음식 이상의 감동을 받습니다. 에밀리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키우는 늙은 개 고로와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며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지요. 그 틈에 에밀리 역시 주민들 모습에 스며듭니다. 큰 고기만 기다리는 어부이자 작가인 대페이 씨, 장난기 가득하고 어딘가 과장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젊은 어부 신페이 씨, 서핑을 즐기는 근처 레스토랑 사장이자 신페이 씨의 친구 나오토 씨, 그리고 귀하게 자란 티가 많이 나는 교양 있는 아가씨이자 신페이 씨와 나오토 씨의 친구 쿄카 씨. 조그만 시골 동네인지라 사람들이 그리 붐비지 않아 시골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에밀리이지만 벌써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새 그들과 함께가 된 것인지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어느 날 도시에서 함께 일하던 사야라는 친구가 다스우라에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긴장이 시작되지요. 지금까지 에밀리가 도망치듯 시골로 내려온 진짜 이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야라는 인물이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배려 없이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의 사야는
동네 젊은이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그만 에밀리가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다 들켜서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순간 화기애애하던 술자리 분위기는 정지되고 얼어붙은 에밀리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날따라 차갑고 사나운 파도를 보며 에밀리는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하는데 다행히 신페이 씨가 쫓아와 에밀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의 비밀 장소인 공원으로 데리고 가지요. 거기서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며 에밀리를 위로합니다. 매사 장난만 치는 오버쟁이인 줄로만 알았던 신페이의 진중한 모습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부이자 작가인 대페이 씨의 책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둘은 웃으며 각자의 아픔을 달래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함께 공감하지요. 힘들 때 콧노래를 부르면 세상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기분은 바꿀 수 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요리 솜씨와 특별한 레시피로 식사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흡사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나는 대목이지요. 리틀 포레스트에서 역시 음식에 대한 묘사나 그 음식의 특별한 레시피 그리고 추억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 역시 할아버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본인만의 비법을 알려주고 누구보다 요리에 진심인 모습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할아버지의 요리가 등장합니다. 쏨뱅이 된장국을 시작으로 정갱이 미즈나마스, 고등어 영양밥, 북돔 초절임, 삼치 마멀레이드 구이, 감성돔 참깨 양념 오차즈케까지 요리 과정을 할아버지의 손과 입을 통해 묘사해주고 있으며 조리 순서 역시 중요하게 다룹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간 그 요리는 설명만으로도 얼마나 맛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만 일본 요리를 잘 모르는 저에게는 실감나게 와닿지 않았지만 요리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과 자세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요리였더라면 시각적, 후각적 그런 느낌까지 더 실감나게 와 닿을 수 있었겠지만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 한 끼 대접받는 것만큼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묵묵한 배려와 정성스러운 대접 덕분에 에밀리는 도시에서의 상처와 우울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무기를 갖게 됩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부엌칼과 레시피지요. 이제 에밀리는 2달여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도시로 갑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닌 당당히 내 삶과 마주하기 위해. 에밀리는 할아버지와 지내는 동안 인생의 큰 변화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엄마의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에게 스치듯 들었던 엄마의 이야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요. 그녀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은 칼과 레시피뿐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저도 에밀리의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타인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른 말이지요. 왜 미운 일본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며 웃으며 읽었던, 끝내는 눈물까지 흘렸던 에밀리의 작은 부엌칼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금방 읽히는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